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저녁 무료 방송이고요. 자, 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네가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또 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별 얘기 없어요. 그냥 잘 올라갔으니까,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그죠? 별로 할 말 없어요. 그냥 오늘은, 놀자. 놀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자, 출석 먼저 부를게요. 오토님, 어서오세요. 오토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어서오세요. 이제부터는 자동으로 막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자, 백마사님, 어서오시고요. 이치카님, 반갑습니다. 게스트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로그인하세요, 로그인. 로그인해야지 필명이 보이잖아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보겠습니다. 오늘 소피님이 1등 하셨습니다. 1바 축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다. 자, 어제 그 방송 제목을요, 여러분들의 그 뜻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엉덩이로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동영상 인기가 저 바닥으로 추락하더라. 여러분들의 센스를 내가 너무 믿었나봐요. 오늘은 조금 다른 걸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영재우님 어서오세요. 알블리님, 행복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최민선님, 50억 부자 되자. 어서오세요. 최JH님, 이분도 최씨네요. 혹시 경주 최씨? 경주 최씨면 이제 다 한통속. 우리 지금 최민선님은 우리 한통속이거든요. 경주 최씨로, 뭉치자. 자, 어쨌든, 어차피 방송은 좋을 거니까 좋아요 먼저 누를게요. 이거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좋아요 꼭 누르셔야 됩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하기도 꼭 누르시고요. 그 왜 누르느냐? 그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보지 않을까? 그 생각. 몰라요. 왜 눌러야 되는지. 근데 어쨌든 좋잖아. 그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영란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수산penguin님 어서 오세요. 오기스틴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 한통속이구나. 한통속들. 좋아요. 그렇게 이제 경주 최씨 중에 또 이제 잘생기거나, 예쁘거나 그런 분들이 많다는 소문을 또 들었어요. 탑이라고. 자, 부자 운영님, 어서 오시고요. 쌀강아지님. 미견이네, 미견? 미견. 쌀강아지. 미견. 미견님, 어서 오세요. 왜 갑자기 이 쌀강아지라는 필명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정말 독특하신 분이네요. 쌀강아지. 신기하다. 나미야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모두 복 받으세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처음 뵙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김영길님, 장형균님 어서 오세요. 잘생기고 이쁘다니까 다 한동석이래 막. 에이 몰라. 다 한동석 하자. 자, 오늘 시장 이야기는요, 따로 준비할 것도 없고요, 별다른 것도 없습니다. 열성 구독자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잘 되시더라, 보니까. 성투사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신 분들, 꼭 보면 다음날 그냥 상한가가 하나씩 나왔고, 나 돈 벌기 싫은데 자꾸 그냥 주식에 돈을 벌어다 주네.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들 누르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88TV 계신 분들도 유튜브 넘어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누르고 다시 오세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오늘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냥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그래서 이 말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죠? 맞지? 그런 거. 그렇다고 해서 또 작두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작두. 그냥 우리 집에 작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 초반에 강세예요. 주 초반에 강세. 주 초반에 강세. 그 주 초반에 나오는 강세는 일단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팔았다는 것이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 가장 좋은 호재는 싸다는 것이다. 그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가가 싸다는 것이 가장 큰 호재래요.
뭐 사실 그렇죠. 뭐 내가 영양제, 예, 영양제가 필요해서 하나 먹어야 되겠어. 딱 했는데 평소에는 이 영양제가 20만 원이야. 막뭐 두통이야. 막 너무 영양을 지키려다가 이제 마음이 상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0% 세일하겠대. 20만 원에 90% 세일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만 원? 네. 맞아요? 뭐 아무튼 뭐 2만 원이라 씁시다. 그러니까 2만 원에 판대.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낼름 가서 사야지.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가격이 전체적으로 싸졌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전제가 깔리는 이유는요. 시장은 언제나 우상향이다. 언제나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누차 강조해 드리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요. 불조심이라고 불조심. 네. 불조심. 자나깨나 뭐 주식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도 주식, 일어나도 주식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 아니고 왜 불조심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식은 우상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내리면 올라간다. 그럼 또 반대로요. 오르면 내려간다. 네. 그 오늘 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어제 오늘 올라왔다 해가지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막 주식이 올랐잖아. 그러면서 막 그냥 소고기 갖다가 막 지글지글 구워대고 성투사는 초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홀랑 다 먹고 내일 주식 빠질 거야 그러면. 네. 같이 먹어야죠. 그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장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일단은 또 조정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조금만 내리고요. 오를 때는 많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많이 올라간 다음에 조금 내리고요.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시장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내렸다가 또 많이 안 올라가고 조금만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계속 그럴 수 있었거든요. 네. 계속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보다는 더 세거든요. 원래 종목은 시장보다 더 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시장은 시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종목들을 어떻게 돼요? 가중평균.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돼요?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주식을 다 더해.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니까 넌 이만큼, 그 다음은 하이닉스가 이만큼, 그 다음에 뭐 얘들은 이만큼, 뭐 나머지는 다 떨거지들은 이제 점 하나씩 나눠가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지수를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조그만 종목들 같은 경우는 10%씩 올라가도 시장에 티도 안 나요. 삼성전자 1% 올라간 거 하고요. 이게 쬐까는 거 시총 뭐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것들 막 30%씩 올라가는 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삼성전자 1%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지수 같은 부분들은요. 이런 대형 주들도 이렇게 막 5%, 6%씩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는 항상 올라갈 때 2%, 3% 올라간다 치더라도 종목은요. 5%, 6% 항상 곱하기 뭘 하라고 했어요? 3을 하라고 했죠? 네, 곱하기 3. 지수 움직임에 곱하기 3. 그러면 오늘은 2.4니까요. 2.4 곱하기 3을 하면 어떻게 돼요? 3, 4, 12, 3, 2, 6, 7.2%. 그러니까 7.2% 정도 올라가면 잘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다 올라갈 수는 없겠지. 시장이 2% 올랐다 해서 종목들 7.7%씩만 올라가고 그런 경우들도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건 시장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네. 시장보다는 더 많이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뭐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간에 뭐 이렇게 잠깐만요. 자,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뭐 종목들 가리지 않고요. 내려갔을 때 좀 잘 버텨낼 수 있었던 어떤 포지션, 유지가 좀 될 수 있었던 포지션 그런 것들 잘 진행을 했고 또 지금 반등이 제대로 잘 나와주고 있다면 잘 돌아서고 있다라면 그냥 개겨 주시면 되겠다 이런 의미죠. 네, 존버. 네, 존버를 하시라는 얘기죠. 그거 알아요? 방송사고인데 그때 예전에 그 TV 방송에서 그 비트코인 막 급등했을 때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나운서가 요즘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높다 보니까 젊은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가 딱 나와가지고, 네, 누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뭐 상승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 그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막, 뭐 어쩌고저쩌고 왈라왈라요. 그래서,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존버합니다, 존버! 존버요, 존버는 승리한다! 그렇게, TV 방송 뉴스에서 그렇게 했어요. 존버는 승리한다. 근데, 이 아나운서들이 존버가 뭔지 몰랐던 거야. 존 누구라고요? 존 누구라고요? 그랬던 방송사고가 기억난다. 존 누구라고요? 존버는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잘 뭔 말인지 모르니까 넘어가더라고. 네, 존버는 승리. 존버는 뭔지 아시죠? 네. 하여튼 그렇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신나게 버티는 거. 네. 그 아나운서들이 나중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싶기도 하죠. 존 누구라고요? 네. 존은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존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아마존에 사는 애잖아요. 아마존에 사는 애는 이름은 누구? 네. 아마존. 네. 그래서 존. 네. 이 존이 아마존에 사는, 네. 그, 요즘에 누구죠?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막 자연하고 사는, 뭐, 베어 그리스인가, 베어 스팅스인가, 뭐, 그 사람 있잖아요. 막 악어 잡아먹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 네. 아무튼 뭐,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존버는 승리한다. 그 얘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네. 아, 존니는 알아요? 어쨌건 간에, 시장에는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하다. 네. 버티는 거 중요하다. 그게 중요해. 이게 나잘이에요? 그러네. 나잘 스프레이라고 써있네. 와, 멋지신 분이에요. 네. 나잘. 나 잘났어. 그래서 그 나잘입니다. 이거 뿌리면은 나 잘나진대요. 제가 가끔씩 뿌리고 있어요. 믿는 건 아니겠지? 네. 자,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는 사실 누구에게나 고통입니다. 힘든 일이고요.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내가 만약에 좋은 주식을 샀고 그 좋은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면 그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사실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이거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서 계속 그냥 쭉쭉 달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잘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 쉽지 않죠. 샀는데 막 주식이 막 뻥뻥 올라가. 다음날부터 막 계속 상승해. 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좋아 보일 때 사고 그럴 때는요, 대부분이 이제 고점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릴 때 보면은요, 제가 이제 문자로 이제 종목을 매수하자라고 나가게 되면요, 매수 문자 받는 시점에서 보면 제가 보내드린 가격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내려가는 거 보고 추천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제가 매도 사인을 들고 나면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사인을 드리면 조금 더 주가가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자 받고 사면 물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10,000원 사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게 주식이 올라가 버렸어. 1,200원, 1,300원 이렇게 돼요. 그럼 누구는 따라가면서 살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00원을 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9,800원, 9,700원 이렇게 돼 있어. 못 사진 않는다는 얘기죠. 성추사가 보낸 문제보다 더 싸네?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거. 그게 저희 큰 뜻이에요. 다 아시죠? 내가 뭐 주식을 사자마자 물리게 하고 막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되게 뻔뻔하죠. 내가 시점 포장 못해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아시죠? 네.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만 하신 분들은 그걸 꼭 진리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장기 투자라는 부분들은 내가 원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수익이 계속 나가지고 이제 끌고 넘어가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사자마자 수익이 나서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아요. 뭐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크게 수익이 한번 났었던 그런 경험들, 네, 경험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렇게 큰 수익 가지고 있는 그 큰 수익을 한번 얻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어땠어요? 주식이 처음부터 사자마자 그냥 막 튀어나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보면 어때요?
샀는데 조금 올라가는 척 하다가 기어 내려가 가지고 고생 더럽게 한 다음에 주가가 요리요리 하다가 빵 튀어 가지고 큰 수익 나는 경우,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크게 보신 분들은요, 이 큰 수익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변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가십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 뭐 어때, 조정 좀 받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 그냥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다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주식을 사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그걸 먼저 가지고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저는 항상 접근을 어떻게 해요? 분할 접근을 합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요. 제가 계좌를 운영할 때는 나는 그냥 이 종목 내려가면 계속 살 거야 라는 생각에, 그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다 싶은 종목에만 투자를 합니다. 딱 봤는데 괜찮아.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 종목들은 내가 월급을 타서, 만약에 이 주식이 밑으로 떨어져 있다, 매수했는데 많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더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100개 중에 하나 망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보시면 돼요. 어쨌건 이게 주가가 떨어질 때 나는 더 사야 되겠다 생각 갖고 있으면, 이거는 강제적, 네, 비자발적 존버,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자발적이죠, 자발적. 내려가더라도 나는 내려가는 거 불사하겠다 이거야. 네. 그냥 내려가면 더 살 거다 이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식에 접근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꼭 무서운 건 있지. 무서운 건 있어요. 돈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돈을 이렇게 쪼물딱거려 가지고 진입을 하는 그 투자금의 자산의 분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그런 계획들과 생각들을 많이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투자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죠. 계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 많이 쓰는 연습 자꾸 하지 마세요.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못 써가지고 안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막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막 통닭 사가지고 그냥 하나씩 다 먹이라고 그러고 1인 1딱이야 그러면서, 그 주머니 돈 있으면 그냥 안 쓰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사면 되잖아. 근데 그걸 꼭 오늘 꼭 사야 되겠다고 그냥 굳이 타이밍도 아닌 것들을 사가지고 덜컥 물리고 막 몰빵을 쳐버리고 막 에이 나 많이 사야지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천천히. 주식 하루 이틀 하나, 그죠?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이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잊으시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는 거죠.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소액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 뭐 100,000원 이 정도 소액으로 있는 거 금액들은요, 그냥 틈날 때마다 계속 사셔도 돼요. 계속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뭐 한 몇천만 원 갖고 왔어, 또는 몇억 갖고 왔어. 근데 한 방에 확 몰아놓고서 그냥, 그리고 몰아놓고 나서 뭐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맨날 밤에 그냥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주식이 올라가길 비나이다. 근데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맞아요. 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생각, 밑바닥, 우리나라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주식은 가장 꼭지에서 팔고 싶어 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꼭지 언저리에서, 바닥 언저리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뭐 좀 물리면 어때? 어쨌든 바닥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어때? 어쨌든 내려갈 건데. 요게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려도 그냥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그러고 마는 거지 뭐. 여기서 샀는데 물렸어? 그러고 마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요. 괜찮아. 어쨌든 얘는 올라갈 거니까. 또는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서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 괜찮아. 어차피 얘는 내려올 거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언저리, 항상 그 범위, 그 존에서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고 났을 때 조금 더 올라가거나 조금 더 내려가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별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지나고 나면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에 이렇게 등치가 커 보이고 막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보이지도 않아요. 옛날 걸 한번 가보세요. 여기 84년까지 가면 너무 많이 왔다. 예. 네. 뭐 92년도 이런 거 해볼까? 여기 좀 커 보인다, 그죠? 요거 추세가 네, 여기 좀 커 보이죠? 250원에서 400원까지 올라가는 엄청나게 큰 추세네요. 92년도, 93년도. 요거 지나고 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요 엄청 큰 추세다. 와, 대박 크다. 그죠? 대박 크다. 오, 크네, 추세가. 네, 엄청 컸다. 이때 10배 올랐네요, 삼성전자가. 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보이긴 보이네. 보이긴 보인. 이건 너무 컸어. 10배씩 가니까 너무 컸구나. 네. 근데 이런 추세는 너무 크죠. 근데 이런 거. 네. 이런 거라고 다시 해줘요.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큰 추세는 보이는 거야. 근데 네. 이런 것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차트를 뭐 다 외울 수 없잖아요. 네. 아무튼 이런 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차피 지나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네, 무시하셔도 돼요. 여기 마찬가지죠. 여기 네, 그때 여기서 제가 산 건데 그때 여기 산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샀지. 여기가 제일 좋았어요. 여기가 이제 삐직삐직하면서 여기 자리를 아주 잘 만들었거든요. 요때. 네. 근데 이런 거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은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야. 안 보인다고 쳐요. 안 보여. 아우 어디 갔어? 안 보여. 이런 거. 그러니까 저런 잔파동에 여러분들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잔파동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것들. 그죠? 우리는 큰 것만 보잖아요. 큰 덩어리만. 네, 큰 덩어리. 그 갈비 먹고 뼈다귀에 붙어 있는 그 살을 뜯어 먹겠다고 그러지 마시라 이 얘기야. 그럼 물어보면은 꼭 그래요. 뼈에 붙어 있는 살이 더 맛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뼈에 붙어 있는 게 더 맛있습니까? 갈비 드실 때 갈비 이렇게 생겼잖아요. 갈비. 네. 갈비 이렇게 돼 있죠? 네. 갈비. 이게 뼈에 붙어 있는 거. 이게 고기잖아요. 이게 고기. 네. 난 여기만 먹어요. 네. 전 여기만 먹습니다. 저 여기 안 먹어요. 이거 안 먹어. 근데 뼈를 꼭 구워. 뼈를 굽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잡고 뜯어야 돼. 갈비는 뜯어야 맛이지. 그러면서 씹고 뜯고 맛보고 질기고 막 그러면서 그걸 왜 먹어? 질긴데 그러면은 이게 고기 먹을 줄 모른다면서 도리어 나한테 뭐라 그러죠? 붙어있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이거 맛없어요. 이거 맛있는 거 이거지. 그죠? 굳이 저 벽다구에 붙어있는 거 뜯어먹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는요 그냥 갈비 이게 갈비인데? 그죠? 저는 뼈에 있는 거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먹으려 하지 마세요. 큰 거 진짜 고기 먹자. 그죠? 네, 이 뼈에 붙어있는 이런 거는 네 주지 말고요. 이런 거 큰 것만 우리가 맛있게 냠냠 쩝쩝. 그래서 우리는 큰 것만 보고 가세요. 큰 것만, 먼 것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거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나 이거 이때 그때 이게 13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260만 원이고 여기가 71만 원인가 77만 원인가 하여튼 70만 원대였어요. 매수한 게. 여기 150만 원에 팔았거든요. 저는 항상 요 두 개만 가지고서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삼성전자로 100% 먹어본 적이 있슈? 삼성전자로 더블 먹어본 적이 있슈? 대형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추세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 45,000원, 제가 45,000원에 엄청 매집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위에서 더 사다 보니까 엄청이라고 하기 좀 그렇겠구나. 네, 그냥 좀 샀어요. 좀 샀는데 위에 올라갈 때도 계속 사다 보니까 이제 평단가가 얼마로 떨어졌냐면 얼마로 올라가냐면 5만 원대 여기 초중반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비중은 더 많아졌겠지. 45,000원을 저점을 잡고 이 종목이 9만 원까지 가면 100%입니다. 10만 원만 넘어가도 100%예요. 삼성전자가 지수가 만약에 3,000포인트 간다 생각해보자. 3,000포인트. 삼성전자가요, 약 25%라 얘기해요. 25%.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작용시키는 부분이 25%. 그러면 시장이 이제 3,000포인트 가려면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계산을 해봐요. 지금 2,300이지. 2,300이고, 3,000이 가려면
몇 프로 올라야 돼요? 30%? 네. 맞나?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자꾸 계산의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누가 3천 간다고 얘기했어요? 소피님이구나. 난 계산의 늪에 빠뜨리지 말란 말이야. 30% 정도 올라가면 되는 거겠죠? 네. 700포인트 올라가면 되니까. 맞나? 37에 21. 그 맞는 것 같아요. 최장수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또 최씨가 또 한번 오셨네요. 30%. 네. 그러니까 30%. 근데 30%인데 이 시장이 이 삼성전자가 24%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얼마큼 더 올라가면 돼요, 이게? 하여튼 네. 잘 보세요. 네. 삼성전자가 1%가 올라가면 시장은 0.4%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30%가 오르면 삼성전자는 몇 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봐요. 네. 삼성전자 1%는 시장의 0.4%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니지, 시장이 이제 30%가 올라가려면 삼성전자는 몇 프로 올라가야 되는지 뭐 대충 계산하면 나오겠죠? 네. 아, 나 이거 어지럽다 진짜. 이거 와, 나 이런 거 진짜 뭐 어디나 학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주산학원 다녀야 되나? 왜 이게 이런 거 얼마나까지 가야 돼요? 네, 시장 3,000포인트 그냥 삼성전자만으로, 네, 삼성전자만으로요. 어느 정도 가면 되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신 분. 시장 30%. 네. 결과를 기다린다고 우리 네 한톡속들 아주 좋아. 네,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제 세상은 살만하죠. 지금 계산 안 하고 계시죠, 아무도? 내가 계산기 꺼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오늘 계산 한번 독하게 한번 해볼까? 네. 0.4가 0.4가 40이 되려면 100인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냥 몰라. 한 100% 올라간다 칩시다 그냥. 네, 100% 올랐다. 네, 그죠? 100% 오르는데 이 삼성전자만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런 방정식이 나와요? 뭐 그게 돼? 그럼 뭐 아무튼 네, 이분은 우리 가문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민서님 맞아요? 120%요? 네. 그래요? 120% 칩시다. 120%. 네, 좋아요. 120%. 삼성전자 120% 오른다는 얘기예요. 지수 3,000포인트 가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종목이 조금 75인가요? 에이, 진짜 뭐야. 우리 한통속 맞네요? 네. 민서님. 나도 120%는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 물타기 해야지. 몰라. 하여튼 70이든 100이든 120이든 간에 하여튼 많이 올라요. 그냥 정답은 많이 오른다야. 많이 오른다. 진짜 계산 안 된다 이거. 네. 정답은 많이 오른다예요. 그럴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사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고등교육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극복이 안 된다.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거. 하여튼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른다고 칩시다. 그냥 많이 올라. 이게 정답이야. 많이 올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많이 오르는데 삼성전자만 올라서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다른 종목이 올라가기도 하고 다른 종목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100%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때쯤 되면 이제 10만 원이 가지 않겠느냐. 네, 지수 3,000원, 삼성전자 10만 원. 그럼 지수 5,000원요. 네. 계산이 안 되겠죠? 네. 엄청 많이 오르네요. 엄청. 그죠? 네. 이거는 엄청 많이 오르는 거예요. 지수 5천까지 가면요. 지수 5천이면 지금 지수가 100%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400%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400%. 네. 이건 계산 바로바로 나오죠? 이 정도는 해줘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왜 사는지 아시겠어요? 지수가 얼마만큼 올라갈 것인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뭐 400% 말고 그냥 뭐 절반만 올라가면 안 되겠냐? 200%만 올라가면 안 되겠니? 네. 되지 왜 안 돼요? 그죠? 잘 보세요. 삼성을 공짜로 만들었어. 배당이 계속 나와. 배당 나오는 걸로 계속 주식을 더 사. 그 등치는 계속 커지고 배당 가지고 커지고 공짜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눈을 굴려봐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금은 또 다른 쪽에 투자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원금을 또 어디다가 삼성전자에 한 번 더 사든지 막 그냥, 네. 아니면 그럼 계속 갖고 가도 되는 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망할 겸 아니다 그러면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굴곡의 세월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뿐만 그러겠습니까? 네, 배당을 많이 주는 것들, 그런 것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주도 마찬가지. 공짜 종목 없어요. 저한테는 없었고요. 그냥 요 2번에 걸쳐서 하긴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네, 증권사 있을 때 계좌 동결, 주식 투자 못함. 네, 짜증 이빠이? 네, 짜증 많이. 네. 그래서 요거를 공짜 주식 만드신 우리 회원님들은 많이 계셨죠. 네. 신나게 밀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뭐 괜찮아요. 어차피 뭐 이제 또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정말 제가 계좌에 딱 넣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세방전지 2004년도 세방전지, 그 다음에 리노공업,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네, 2004년도,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에 현대글로비스, 이게 TV 방송 나가가지고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요때 2005년도 이제 처음 생겨났을 때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대양 유엔, 유양정보통신, 유양 DNU, 이거 2004년도에 LED요. 네, 이거 무지하게 올라갔어요. 한 50배 올라갔습니다. 네. 짜증나.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짜증나죠. 그 다음에 이거 뭐였지 그거, 서울반도체. 나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반도체. 네, 2004년도. 자, 요 부분입니다. 요거. 네, 요거.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기가 2004년도 시기는요, 잘 보세요. 네, 2004년도 시기 잘 보세요. 2004년도 시기는요, 뭔가가 좀 암울했어요. 이게 뭐 가냐 안 가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시기거든요. 근데요, 사상 유례 없는 경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시장이 와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 오면서 뭔가 새롭게 바뀌는 것들이, 그 다음에 원래 주도주였던 것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것들이 상승하기 시작해요. 이 당시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뭐 대한에온 뭐 이런 거 뭐 다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처럼 워낙 규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진짜 분기에 한 번씩 10배짜리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상장 폐지돼서 없어진 것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10배씩 나왔던 거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테마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정책적인 테마, 그 다음에 이런 추세적인 그런 흐름, 실적, 업황, 그 다음에 현재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봤을 때 지금 갈 수 있는 것들이 뭐냐를 보셔야 되는 거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냥 시장을 일단은 정상 궤도를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잡히겠지만,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것도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AI 센서 뭐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정부가 건드리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친환경 쪽에서는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정말 그게 되려나?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면 친환경은요, OCI 태양광 이 얘기 옛날부터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한참 반짝했었죠 그 당시에. 네, 그러면서 계속 밀려 내려갔고, 풍력도 마찬가지야. 동국이, 네, 동국 SNC였지 이것도. 네, 그 다음에 뭐 요건 지금 많이 올라오네요. 그래도 뭐 후성도 그때. 네, 이것도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가기는 가야 될 겁니다. 친환경, 뭐 수소, 뭐 전기, 뭐 이런 쪽 다 가긴 갈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를 좀 보시면 돼요. 친환경 만들어서 뭐 할 건데? 네, 친환경이 뭘 위해서 만드는 건데?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좀 보셔야 돼요. 어느 세월 금방 와요. 네,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화석 연료에서 이런 뭔가 이제 새로운
친환경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태양광은 사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냥 차체 자체를 태양광 판으로 만들어도 그 열 전기를 가지고서 뭐 날아다니기 좀 어렵지 않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 자동차 엔진에다가 플루토늄 심어가지고 그냥 핵폭발을 통해서 네 그렇게 다니면 모르지만 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수소나 전기차가 지금은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진짜 이거는 뭐 저의 객관적인 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소냐 네 수소 대 전기 자 수소 대 전기 누가 이기겠냐 이거야. 수소와 전기가 붙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나는 100% 전기라고 생각해요. 네. 100%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소는 시장 자체가 좀 작을 수 있겠죠. 뭐 물론 당연히 뭐 커진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정책이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전기가 대세예요. 네 그리고 가장 빨리 접근이 돼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 충전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주유소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되어 있는데 수소는 뭐가 조금 다르냐면 그 저거를 이제 충전을 할 때 수소를 충전을 할 때 안전요원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네. 전기랑 다른 게요. 안전요원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막 설치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아직 이런 부분도 구축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수소 같은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서 굉장히 커지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같이 돌아다닐 수 있겠죠. 근데 수소와 전기를 지금 딱 놓고 본다면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전기 쪽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시장하고 이 소재 이런 쪽에서의 기대치가 아직은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소 관련해 가지고 막 부품주들 막 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수소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환경은 많지 않아요. 크지 않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네, 전기차가 다 포화 상태가 들어가거나 뭐 아니면 같이 성장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전히 전기가 네 전기 그쪽이 조금 더 세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가장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중국이거든요. 중국 시장.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테슬라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선두주자로 해고 중국 시장을 이제 들어가서 뭔가를 잡아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 쪽의 어떤 관점들이 많이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겠냐면 예전에 LED랑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LED. 유형 DNU가 이제는 지금은 뭐 그지같이 됐지만은 이게 2004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200원 그 다음에 여기가 1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만원까지만 갖다 치더라도 이게 50배죠. 맞아요? 200원이 10배면 2,000원. 맞잖아요. 그죠? 50배. 지금 이건 60배 간 거잖아요. 60배. 6000%. 네. 6000% 간 거죠? 그러니까 5000%만 참시다. 5000%. 1000% 깎아 사 먹었다 치고요. 5000% 갔어요. 네. 이게 이렇게 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뭐예요? 제가 이 당시에 왜 이 종목에 주목을 하고 왜 이 종목을 이때부터 이제 전문가였으니까요. 추천을 왜 이때부터 그냥 핏대 세우면서 들어갔냐면 그때 얘기 많이 해드렸죠. 밀리오레 동대문의 그 쇼핑 메카 밀리오레가 네온 사인 간판을 LED 간판을 바꿨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와 대박. 전국에 있는 네온 간판을 LED로 바꾸면 대박. 서울반도체 유황 DNU가 대박.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2004년도 이때부터 이 세방전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왔어요.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뭐 2차전지 관련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제 와서 이제 수혜를 좀 받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산업에서 더 빠르게 적용되는 것들이 뭐였냐면 LED였죠. 이거는 굉장히 그때부터 빠르게 들어갔어요. 광고판으로 끝날 것 같았던 이 부분이 갑자기 자동차, 모니터, 뭐 후레쉬, 네. 요즘 LED 아닌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 조명 쏘는 것도 저 LED예요. 옛날에는 뭐였어? 이따만한 백열 전구. 네. 열 엄청 나는 거 있거든요. 그 할로겐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막 그거 이렇게 뭐 전구 이만해요. 이거 갖다 끼워가지고 먹으면은 땀이 쭉쭉 나. 근데 요즘엔 다 LED 바뀌어가지고 더 밝고 더 오래 쓰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동차 그 헤드라이트도 전부 다 LED로 바뀌어 있어. 와, LED 없는 데가 없어요. 네. TV도 LED. 다 LED야. 네. 옛날에는 그냥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3색 바뀌는 LED 이것만 봐도 놀라웠거든요. 와, 저런 게 있어? 색깔이 바뀌어? 이거 나올 때마다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옛날에 저기 청계천 가면은 세운상가? 네, 거기 가면은 그런 거 팔았어요. LED 부품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세운상가에 그런 부품을 사러 가지 않았지. 가면 이제 꼭 그 이렇게 잠바 입은 아저씨들 있어요. 잠바. 그냥 일반 뭐 요즘처럼 좋은 잠바 아니고요. 이렇게 오리털 잠바, 이렇게 민무늬 이런 거 입고서 좋은 거 있어? 네. 학생 어디서 불렀는지 몰라. 학생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있어? 좋은 거? 좋은 거? 그럼 이제 네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그 당시 완전 비디오였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를 이렇게 사와요. 네 제목이 안 써져 있어. 네, 그래갖고 막 애들 막 다 모이지 막, 야 이거 샀다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비디오 테이프도 되게 비쌌어요. 네, 5,000원이었어요. 나는 10,000원, 20,000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 되게 비쌌어. 네, 비싼 거. 그리고 특별 시리즈 막 해가지고 뭐 그거 막 팔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애들끼리 돈 모아서 사잖아요. 사갖고 집에 왔어. 그래갖고 비디오가 그때 비디오 있는 집도 많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기계가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애들끼리 모여. 그 다음에 그 집에는 이제 항상 부모님이 일을 가시거나 집이 비어 있어야 돼. 그 집에 모여. 그 다음에 문을 잠그어. 그 다음에 딱 틀었지. 그랬더니 진짜 크게 사기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가서 딱 틀었더니 뭐가 나오냐면 일용아 전원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냐? 전원일기.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또 뒷골 땡기네. 그 사기 당한 적이 있었죠. 네, 전원 왜 하필이면 전원일기야? 네. 하긴 뭐 그때만 하더라도 네, 동물의 짝짓기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가 봐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지난 일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세방전지도요, 지난 일이니까 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지금 보면은 뭐 무지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저때 너무 해먹었으면 이제 저런 추세는 거의 끝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세의 비밀은 이런 걸 여기서도 알려드려도 되겠지? 네. 이 추세의 비밀은 뭐예요? 이 정도면 그냥 오늘 뭐 여러분 오신 분들은 개탄 거다. 그죠? 네. 이 추세의 비밀은 뭡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추세의 비밀은 우리는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네. 물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이런 데서 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진 못하고 있지만 네. 뭐 이런 데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가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고요. 네. 뭐일까?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주식을 생각할 때는요. 크게 먹는 거. 네. 한번 했으면 크게 먹어야 될 거 아니야. 크게. 네. 크게 먹자. 뭐를요? 수익을. 네. 주식을 한번 샀으면 크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전에 제가 강연회 가가지고 100% 이상 수익 내본 경험 있으신 분? 그랬더니 전멸했었어요. 아무도 저거 안 하더라고요. 네. 아무도 저거 안 해요. 100% 수익 내보는 게 소원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작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크게 먹으려는 부분들. 크게 먹어야 되는데, 이 수익을 크게 한번 내려는 그 부분은 뭐냐면, 크게 먹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지, 먹을 게. 먹을 게 있어야 돼, 먹을 거. 네. 그죠? 먹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먹을 게 있어야 한다. 먹을 게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와가지고 그냥 다 먹고 가면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설거지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밥 다 먹고 가면 뭐예요? 설거지 해야지.
밥을 차리려고 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 고기를 막 굽고 있고 막 그냥 요리를 막 하고 있고 밥이 치카치카 포카포카 하면서 막 밥이 되고 있고 그때 시작 딱 앉아야지 내가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지 많이 먹을 수 있잖아. 배가 빵빵하게 터질 때까지. 그죠? 정답은 뭐예요? 안 해줘야 되는 거야. 안 해줘요. 뭐 해본 게 해먹은 게 없잖아. 해먹은 게 뭐 이게 뭐 있었어요? 없잖아요. 한 게 없잖아.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런 종목이 있어요. 네. 시간이 언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넘어가면 대박입니다라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뭐가 돼요? 이제 네. 사실 여기서 사도 괜찮아요. 네. 5,000원에 사도 괜찮은 거예요. 6만 원 갔잖아요. 10배 갔잖아요. 여기서 하면 더 좋고요. 해준 게 없는 거. 근데 여기서 이미 많이 먹었죠. 많이 먹었잖아요. 많이 먹었으면 여기서는 뭐 해요? 이제 설거지, 네, 폭탄 돌리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세가 한번 크게 나와버리면 먹을 게 없어요. 대신 나온 게 없으면 먹을 게 있다. 아시겠죠? 이런 주식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되죠. 리너공업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촌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촌스러워요. 근데 뭐 무지하게 16만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이게 생각도 못했죠. 뭐 해본 게 없어. 해먹은 게 없어. 해먹은 게 없어야 돼요. 네, 한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에 주목했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카카오도 추천을 계속해서 드렸던 게 뭐냐면, 네, 어디서 추천 나갔는지 다 아시잖아요. 난 여기서 샀다고요. 12만 5천원. 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이제 가는 거야. 근데 카카오는 요즘에 왜 계속 까고 있습니까? 네. 뭐라 그랬어요? 계속 가기는 갈 텐데 들어왔다 가겠다 이 얘기죠. 들어오는 게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길게 보는 거, 크게 보는 연습들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요.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요. 쫄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카카오를 여기서 물려가지고 LIC 나는 미쳐버렸다, 돌아버릴 거다 생각하시면 요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기다리시면 돼요. 근데 언제 될지 몰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렸잖아요. 쭉 들어오죠. 네. 그 다음에 바닥을 잡죠. 그 다음에 반등이 이렇게 나가죠. 네. 이 시간이, 네. 이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닌 이야기예요. 그럼 사실 이런 시간 동안에 왜 저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부분들은 적당히 좀 챙기면서 트레이딩을 조금씩 섞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응?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노리셔야 되는 것들은 그런 거예요. 시장은 앞으로 더 갈 거예요. 뭐 대선이 이제 지금 조금 있으면 아침 돼가지고 이제 시작되겠죠. 대선 시작되고 이제 뭐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그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불확실성이 일단 끝나게 되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고 그런 사상 유례 없었던 2004년도에서 7년도까지 걸치는 그런 어떤 호황기가 오게 된다면요. 지수 3천이요? 5천이요? 충분히 가죠. 그때도 지수가 얼마나 올랐어요? 2배는 올랐겠죠? 최소 2배. 2004년도에서요. 네. 여기 몇 프로예요? 예, 2004년도 여기 네, 600 이렇게 뭐 2000 몇 배요? 이거 뭐 네? 몇 배 올라간 거야 이게 지금 여기라고 치고 2배는 올랐네요. 그죠? 100% 지수 100% 올랐네요. 지수 2배 올라간다 치고 그럼 2000에서부터 올라갔다 치면 4000은 가지 않겠느냐? 아이, 그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4000만 가겠나? 그보다 더 가겠죠. 그 시작이 어디냐? 아, 지금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 더블 딥을 걱정하면서 주식을 팔아치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식을 또 사야 되겠습니까? 네. 그죠? 3000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한 2600, 700까지 내려가면 또 죽는다 하겠죠. 그죠? 언제부터 2600, 700이 우리한테는 그렇게 아픈 구간이었다고? 네.
지금 여기 2000 이게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2260까지 빠졌다고 그냥 사람들 다 던져야 되겠다. 무서워갖고 벌벌 떨고 있어. 구석에 숨어갖고 나오지도 않고 막 종목 아예 주식 안 해. 언제부터 2260이 그랬다고? 너무나 높은 수치 아닙니까 이거?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지수가 그냥 3000까지 빠져서 짜증나. 3000포인트 깨졌어. 개미들 공포에 떨고 있어. 막. 이런 기사들 보게 되실 겁니다. 조만간. 얼마 멀지 않았어요. 네. 지수 3000포인트 깨져. 더블딥 나오나. 개소리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단풍이 소리라고요. 야, 지적. 어디 갔냐?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주가가 많이 하락해 버렸다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기회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너스라고 할 때 보너스. 네, 보너스. 내일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올라가든가 말든가 그건 뭔 상관입니까? 어쨌든 지수는 더 갈 건데. 지금 만약에 내려가면 더 사는데 열을 올리시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그걸 즐기시면 돼요. 주식을 갖고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라고 했어요? 항상 주식에 물려 있어라. 네. 주식에 항상 물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팔아먹은 분들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네. 팔아먹으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나 더 이상 주식 안 할래요. 네. 떠나가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별로 원망하진 않아요. 왜? 그만큼 힘들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왜 그랬지? 네. 저점에서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면 말이에요. 네. 저점에서 포기를 하게 되면 고점에서 후회를 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 오기스틴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게요. 소액이라도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정말 주식 투자의 최고. 그래서 뭐 월급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그냥 전업으로만 남아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업으로만 남아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업이라면 누군가가 돈을 벌어오는 걸 삥이라도 좀 뜯으세요. 네. 나는 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난 집에서 뭐 살림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뭔가 난 전업 투자만을 해야 돼.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 삥이라도 뜯어. 밖에 나가가지고 곡비리들 불러다가 삥이라도 좀 뜯어가지고요.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여튼 간에 어떤 식으로든 뭐라도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단돈 얼마씩이라도 계속해서 계좌에 좀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진짜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사실 그리고요.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막, 제가 생각에는 50만원 정도까지도요, 그냥, 없다 치지 뭐, 그러면 없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없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한강에 뭐 물온도 체크하러 가거나 그러지 않죠. 소주 먹고 맨날 난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네, 뭐, 무슨 낙으로 사냐, 뭐, 그러면서 50만원 가지고 뭐 인생 망가뜨려요? 아니잖아요.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50만원 없다, 이렇게 딱 제거해버리면 없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뭐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돈이요, 이게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무시 못한 돈이 돼요. 왜? 주식이라는 이 타이틀을 등에 업으면 점점 좀 커지거든요. 얘는 프로틴이라고 해야 되나? 프로틴? 그 단백질 쉐이크? 네. 먹으면 먹을수록 근육이 계속 붙어. 그냥 계속 커지는 거예요. 후에는요, 내가 주식을 하고 있어서 손실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식이 없는 것을 후회해야 돼요. 그때 왜 안 샀을까? 그래서 역시 우리 가문은 좀 달라. 그죠? 네, 우리 한통속이니까. 네, 말씀 잘 하셨어요. 10년 후에 오늘을 후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진짜, 네, 우리 소피님도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게,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해? 그냥 내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일 열심히 하시고, 일이 없으면 그냥 놀러 가시고요. 네.
뭐 그냥 막 흥청망청 그냥 주식에서 돈 빼가지고 막 소고기 사 먹고 막 이렇게 잔치 열고 이런 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책 보시거나 그냥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시거나 어디 뭐 여행 가시거나 그러셔도 돼요. 장 빠졌을 때 뭘 하시려고? 꼭 하시는 거, 장 빠졌을 때 하는 거 뭐예요? 100명 중에 90명이 하는 거, 주식 매도지.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잘 됐어요? 장 빠질 때 주식 매도해가지고 항상 후회했죠. 항상 후회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때 주식 왜 팔았냐? 그때 주식 정말 잘 팔았으라고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팔아먹고 나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아, 그때 주식 왜 괜히 팔았다.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할 게 없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넉넉해서 뭐야 허허 그러다가 끝나 그러면은 장이 끝나 있을 거예요. 아주 신나지. 네. 나 아무것도 못했는데.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은 항상 우상향으로 보되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을 때는 잠깐씩 쉬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경계심을 조금만 가지면서 비중을 조금 줄여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런 상황 속에서도 올라간 주식들은 계속 있어요. 이럴 때도 올라간 주식, 2018년도에 올라간 주식이 뭐였어요? 뭐 그때 푸른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이때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뭐 제가 그때 우리 애기 거, 아이들이 아니지 우리 애기 거, 네, 사놓은 거 보면은 뭐 남선 알미늄, 뭐 2018년도에서 2019년도 뭐 거쳐가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보혜 양조, 네, 딱 그때 산 거예요. 2018년 이것도 저기 100% 넘게 나왔던 거고요. 체시스 뭐 많지 뭐 그죠? 네, 누가 저기다 또 그림까지 잘 그려놨네. 누구야 이거? 네. 그 다음에 대양금속, 뭐 지금은 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러던 건 맞는 건 공짜니까 신경 쓸 거 없겠죠. 이월드 뭐 네네 이런 거. 이 장이 내려갈 때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장이 개떡같이 계속 내려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 샀어요? 일단 방송 다 들었잖아요. 네, 2018년도에 그때 월급으로 다 산 거잖아요. 사면서 다 여러분들 다 까드린 거예요. 나 이때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거예요. 같이 삽시다. 다 했던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방송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2년 정도 내 방송 계속 듣고 있었다 그러면요, 이거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서 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 났다가 이렇게 손실 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지금 다 수익 났다고 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야. 돌리고 있는 거, 바닥을 잡은 것들은요, 분명히 나옵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이 컴퓨터로 이 방송 툴을 이용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2018년도에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2017년도 11월부터입니다. 네. 그러면서 2018년도 1월부터 우리가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그만해 임마. 너 새끼 아주 그냥 끝날 때 됐냐? 와, 진짜 너 대단하. 시계 보고 왔어. 시계 보고 왔어. 그만해. 막 야, 놀랍다 진짜. 59분이야. 오, 소름 돋아. 그죠? 닭이 되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나 지금 여기 중요한데 얘기 설명하고, 이 자식이 나 잘난 척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자식이. 저게 강아지가 이렇게 바닥 긁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자기 잘자리 만드는 거래요. 네. 잘려나봐. 네. 아무튼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사고 있는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는 주식은 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렇게 뭐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뭐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캐피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야 뭐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뭐를 말씀드렸어. 뭐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이런 자리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려울 때 뭔가 돌리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요, 시장이 좋아지면서 또는 시장이 좋아지지 않아도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놀라운 수익을 안겨드리게 될 겁니다. 100%는 그냥 기본이죠. 네.
그 정도는 다 여러분들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종목들을 많이들 가져가시고 많이들 체크해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진짜 수익 나는 거는 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하는 순간에 그냥 빵빵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을요. 이거는 뭐 추천주는 아닙니다. 인터플렉스를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애플 부품주예요. 네, 이게 되게 오래전에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얼마에 샀냐면 11,00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 있지 뭐 요 자리 많이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뭐 이게 거의 100%까지 갔어서 이게 저거를 해볼까 했다가 다시 기어 내려와 가지고 이 모양이긴 한데요. 이런 종목들이 왜 그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바닥에 있는 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요. 봄에 씨를 뿌려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어. 이렇게요. 다음날 와가지고 왜 싹이 안 나와? 그러면서 씨 뿌린 거 다 파내고 그냥 새 씨를 또 심어. 미친 짓이죠. 네.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농부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지. 농부가요 밭에다가 밭이 아니에요.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 네.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근데 농부가 이제 키우는 건 뭐예요? 콩이잖아요. 콩나무잖아요. 콩나무. 네. 당연히 콩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 콩을 키우겠죠. 근데 여기서 농부가 갑자기 수박이 열릴 거다. 아니면 뭐 참외가 열릴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노노노. 절대 안 그래요. 그냥 심어서 잘 자라고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요. 어떻게든 올라간다. 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그냥 그거 정해진 거잖아요. 믿고 가시면 되는 거죠. 저점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처박히고 있는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없는 것들, 그런 종목들은 네, 상황을 좀 더 보긴 해야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죠. 10만원에서 지금 180만원까지 올랐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당장 보면은 당장 올라오네요. 근데 큰 거를 보면은 저기가 멈추는 자리야? 이것도 뭐 액면 분할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자리에 있는 것들 누가 살려고 할까요? 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주식을 살 때 뭔가 수익을 좀 잘 내려고 한다면 그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름이 촌스러워야 되는 거. 옛날에 서부 트럭 터미널 서부 뭐 요즘에 뭘로 바뀌었지? T 뭐 이때 서부 트럭 터미널이었어요. 서부 트럭 터미널. 네. 이름이요. 서부 트럭 터미널. 거래량도 그지 같았지 뭐. 뭐 이때 뭐 거래량 뭐. 네. 이거 뭐 액면 분할했어요? 왜 있다고요? 가격이? 이거 뭐 어쨌든 51원이다. 이거 뭐 얼마나 오른 거야? 이거 50원짜리가? 만원? 얼마까지 간 거야? 미친 거 아니야? 50원짜리가 만원에 갔어. 그럼 계산이 어떻게 돼요? 50원이 만원이야. 10배면 500원. 100배면 5,000원. 200배? 200배요? 그때 살걸, 씨. 그때 왜 안 샀지, 이걸? 액면 분할 어디서 했나 한번 보자. 여기서 했네. 액면 분할을. 와, 씨. 그때 이거 살만 했었는데. 추천도 많이 나갔었어요, 이거. 맞아. 내가 그때 계좌가 없었지. 참. 이게 맨날 이제 이거 서부 트럭 터미널 가지고 맨날 그랬었어요. 이름이 터미널이 뭐냐. 네. 이거, 리노공업도 이름 엄청 촌스럽죠. 리노공업이 뭐냐? 공업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없잖아. 네. 리노공업. 근데 이것도 이름 바꾸지 않을까, 나중에? 근데 뭐, KG 케미칼. 이게 경기화학인데,
요거는 이름은 아직 덜 바꿨나 봐요. 이것도 나중에 좀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봄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KG 케미칼도요. 요즘에 보니까 비료들 많이 쌓아놨더라고. 네, KG 케미칼, 남해화학 이런 애들. 네. 농심, 뭐 오뚜기. 농심 왜 이래 근데 주가 요즘에. 야 이거 많이 들어왔네. 이거 나중에 좀 진정되면 조금 사봐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좀 이거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게 추세가 이렇게 끝나가면서, 이렇게 많이 끝나가면서 이제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다 사버려가지고, 워낙 싼 가격에 사가지고 이제 배당으로만 이제 충분히 돌아가는 거, 더 이상 뭔가 안 해도 되는 거. 그럴 때는 옆으로 좀 많이 눕더라고요. SK 케미칼처럼요. 네. SK 텔레콤. 이것처럼 많이 올라가 버린 상태에서 누워버리게 되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눕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안 일어나. 이제 그런 거죠. 뭐 등 따스고 배부르고 이제 돈 걱정 없고 그러니까 그냥 더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은 것들, 성장주를 제외하고요. 네,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IT 이런 쪽은 계속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제외하고요. 이제 시장의 정체기를 좀 겪을 수 있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또 뭔가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당장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액면 분할 했으니까 이제 또 다시 뭔가 나올 때까지 가겠죠. 그렇게. 일단 오늘의 중심은, 핵심은 차트를 길게 멀리 보고요. 한 번도 안 해먹은 주식들 위주로, 그 다음에 장이 어려워도 돌리고 있는 것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사시면 되는 거고, 항상 주식에 물려 있어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앞으로 뭐가 주력 사업이 될 것인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여러분이 뭐가 앞으로 주력 사업이 될까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뭐, 4차 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4차 산업. 네. 그쪽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금융 섹터 같은 경우도요, 이제는 오프라인 쪽에서 있었던 어떤 금융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라 뭔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고령화에 따른 뭐 원격 진료 이런 거 전부 다 AI입니다. 네.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아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 아시겠죠? 네,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 AI는 정말 많은 부분에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듈, 카메라 등등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쫄지 말고 투자하세요. 쫄지 말고 겁먹지 말고요. 시장 변동 좀 나오더라도 괜찮아요. 네, 겁먹지 마시고 항상 시장이 여러분들을 속이거나 여러분한테 목욕비를 자꾸 주면서 목욕하러 가라고 그러면은요, 성투다 방송 들어야 된다고 그냥 오세요. 시장한테 자꾸 목욕값 받고 목욕하러 갔다 오면은 그냥 뺏겨 있고 그렇잖아. 아시겠죠? 종목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도 꼭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진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됐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3,000이든 5,000이든 계속 갈 거니까요. 네. 나중에 진짜 3,000 가서 5,000 가서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담아 놓으세요. 지금 담아 놓으시면 나중에 3,000 갔을 때 5,000 갔을 때 무조건 수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쓸데없는 거 담지만 않으면은요, 어지간한 거 그냥 담아 놓으면 나중에 지수 3,000, 5,000 가면 무조건 수익이에요. 무조건 돈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쫄지 마세요. 그냥 내려가면 더 사면 되는 거고, 그죠? 개떡 같은 종목만 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개떡 같은 것만 안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저점 지지 잘 되어 있는 거, 새롭게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잘 골라주세요. 적자 기업 그런 거 말고 또 너무 시끄러운 거, 시세 많이 만들어냈던 거,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더라도 조정 많이 받고 올라가니까
주도주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들, 이미 주도를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또 피해서 투자하시고요. 하실 거 많아요. 네. 하실 거 많다고요. 그러니까 혼자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문자방에 가입을 하시면 네, 제가 맨날 놀게 해드려요. 할 거 없죠? 노세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내일은 미국 대선 때문에 재밌을 것 같으니까요. 대선 이야기를 가지고서 조금 이제 상황 보면서 TV 잘 보시면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변동성은 약간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또 이제 그냥 상승 드라이버 쪽에 왕창 그냥 몰빵 치지 마시고요. 천천히들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이 네. 크게 상승하는 주식의 비밀 뭐 이렇게 가면 되겠나? 조금 자극적으로. 네. 인기 동영상으로. 네. 조금 해볼까? 네.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청계천 그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 섞지 마시고요. 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칠게요. 녹화 중단합니다.